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경제 뉴스도 있지만 소셜 스큐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프로덕티브 토크, 그러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중동 갈등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가 905포인트, 2% 상승했고 S&P 500는 1.9%, 나스닥은 2.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다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다우존스는 미국 대표 대기업 30개의 주가 움직임을 보는 지수, 즉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블루칩 기업 중심의 지수입니다. 30개만 딱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905포인트, 2% 상승에 대한 것을 조금만 쉽게 이해하면은 2% 상승은 꽤 큰 상승입니다. 강한 상승장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불 투자했다고 하면 하루에 200달러 번 그런 느낌입니다. 또 집값이 하루 만에 2% 오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수준이죠. 보통 하루 변동이 0.3에서 0.5%면은 평범한 날이고 1% 정도면 좀 움직였네? 2%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어떤 뉴스를 봐야 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는데 오늘 90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900포인트는 숫자보다는 뭔가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라는 신호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즉 오늘 2% 상승했다는 것은 좋은 뉴스 하나로 시장 분위기가 확 뒤집혔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구성 기업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보잉 이런 기술, 금융, 소비, 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뉴스로 좀 돌아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까지만 해도 급등한 유가와 이란 갈등 장기화 우려로 선물 시장은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발언 이후 다우 선물이 한때 1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크게 하락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내 적대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좁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또한 이러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 자, 그런데 그 후속 뉴스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란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인 협상은 없다라고 보도하면서 상승폭이 일부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KKM 파이낸셜의 CEO는 과도한 불확실성과 과매도 상태에 있던 시장이 드디어 반등의 계기를 찾았다면서 이것이 평화로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반등 이전까지 다우와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9.8% 하락하며 조정 국면 진입 직전이었고 S&P 500도 약 7%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사실 전반적인 업종에서 나타났는데요. 은행과 산업주뿐 아니라 기술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2%, 모건 스탠리는 3% 상승했고 세계 최대 건설 광산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인 캐터필라는 3%, 농기계 건설기계 제조회사 디어앤컴퍼니는 1% 올랐습니다. 기술주인 엔비디아, 애플도 각각 2% 상승을 했고요. 또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델타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항공주는 각각 3%, 4%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관계자는 시장은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 뉴스는 그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동 긴장 속에서도 국제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3월과 4월 평균 배럴당 11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는 기존 전망치인 98달러에서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정상 대비 약 5% 수준에 머물 경우에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약 10주간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은 2008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자, 한편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40개 이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영향이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2022년 가스 위기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IEA 회원국들은 지난 3월 11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운항 재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는데요. 현물 금 가격은 장 초반 5%에서 급락해서 온스당 4,26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런던 오후 거래에서 4,482달러 수준으로 회복하긴 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주 약 10% 하락하며 2011년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고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약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은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요. 플러티넘과 팔라듐 등 다른 기금속 가격도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여겨지는 금 가격 하락이 최근의 금리 상승 기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보다 채권 등 이자 수익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의 재원인 트러스트 펀드, 이 신탁 기금이 2032년이면 바닥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랬는데 2026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적인 혜택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선별적인 삭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는 소득이 취약한 수급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탁기금은 퇴직자, 배우자, 자녀,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기금이 바닥나면 모든 수급자의 혜택이 약 24% 삭감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Pay as you go, 현행 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부 혜택은 여전히 지급이 됩니다. 자, 워싱턴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의회가 2032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알터네이티브한 어떤 대안적 조치를 좀 보겠습니다. 신탁기금의 퇴직연금과 장애연금 기금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고갈 시점을 2034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하려던 예정 혜택의 약 81%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삭감을 적용하는 대신에 일부 연령대에만 부분 삭감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겁니다. 또 장애 수급자는 삭감에서 제외가 되며 순자산에 따른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47만 400불 미만은 삭감에서 제외되고 47만 400불에서 78만 5,400불은 일부를 삭감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일시적 삭감이라도 자산이 큰 수급자는 견딜 수 있고 고령자는 삭감에서 제외되는 것이 공정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2024년 기준 2,050불로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은 최대 한 4,000불 조금 넘기까지도 받는데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죠. 수급자의 절반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점진적인 삭감을 한다는 거죠. 또 일괄 삭감보다 80% 수급자는 삭감폭이 적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율 증가는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수급 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62세죠. 또 정규 수급 나이는 지금 66세에서 67세죠. 100%는요. 최대 수급 나이가 70세인데 설문조사에서 비은퇴자 44%는 67세 이전에 수급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을 빨리 쓰고 싶어서와 연금 고갈과 직업 중단을 우려해서인데 자, 여기에 재정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가족력, 소득, 투자,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만을 이유로 조기 수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수 가족력이 전혀 없다면 62세 수급이 합리적이고 그러나 단순히 신탁기금 고갈 걱정만으로 조기 수급 결정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 테이크어웨이 핵심을 요약해 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이 2032년 고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4%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일부 연령 그리고 자산 기준으로 부분 삭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급 시점 결정 시 건강, 재산,
가족력 세금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할 전망인데요. 먼저 오늘 1월 건설 지출, Construction Spending January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 인프라 등에 투입된 총 지출 규모를 나타내고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건설 지출이 증가하면 경기 확장 신호로 감소하면 경기 둔화 우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식물성 대체육 업체인 비욘드 미트의 실적이 장 마감 후 발표됩니다. 이 회사는 대체육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실적 결과는 소비 트렌드와 성장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역시 수요일에는 수입 수출 물가 지수도 공개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수입과 수출 상품 가격 변화를 측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금요일에는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은 경기 상황과 물가 흐름, 소비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향후 금융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